그러면 이제 초보 이제 투자자들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투자 입문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연금저축펀드는 복리로 15%의 복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 하루에 만 원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루에 만 원씩 투자해라. 만약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 주식적 펀드 100%. 만약에 내가 30대라면 내가 30년 후에 찾을 거거든. 50대다 그러면 50%는 채권이면 다른 거 주식 펀드에 넣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퇴직연금처럼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영해야죠.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형에 넣는 거 절대 아니죠. 퇴직연금을 주식형에 넣어야죠. 그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투자할 돈이.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할 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퇴직연금 이미 들어가고 있고 퇴직연금이 지금 은행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연금저축 펀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루에 커피값 만 원으로 하고 전혀 어렵지 않죠. 다들 어렵게 생각해요. 일단 시작해보면은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야 될 거 스윙을 체크하지 말 것. 매일 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10% 벌었느니 20% 벌었느니 5% 손해봤느니 너무너무 그런 중요하지 않은 거. 30년 후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심리상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는 사람은 근데 그 자체가 아마추어. 그거 할 시간에 스포츠를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좋지. 그리고 하루에 그거를 뭐 5분씩 10분씩 보면 그게 올라가면 또 그것 때문에 빨리 팔고 싶고 떨어지면 속상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도박장이 나는 거지. 투기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또 투자 연금저축펀드든 주식이든 결국 국내 혹은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은 한국 주식 시장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한국 주식이 훨씬 싸죠. 미국 주식보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숨은 진주가 많다 그럴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왜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냐면은 한국 사람이 안 사잖아요. 한국 사람 스스로가 주식 투자 안 하고 뭐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한국이 가장 높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항상 그렇거든요. 막 사람들이 여기 좋다 그러면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아직 모르는 진주 같은. 그러니까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좀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람들은 어떻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걱정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샀는데 만약에 10만 원 주고 샀는데 혹시 8만 원 되면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요새 8만 원 될까 7만 원 될까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8만 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 될까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이 회사를 가지고 갔을 때 20년 후에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큼 돼 있을까?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사면 안 되고 만약 그럴 거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그거 사면 10만 원 될까? 15만 원 될까? 그거는 도박장에 가서 카드가 뭐가 나올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싶으냐예요. 내가 이 회사에 정말로 이 경영진한테 감동을 받고 이 회사가 만든 물건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이 회사의 미래가 내가 볼 때 밝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면 사는 거고 그 생각이 안 들면 안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사라.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갔는데 빵을 너무 잘 만드는데 프랜차이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사면 되잖아. 내가 매일 주말마다 그 집에 가서 빵집에 가서 사 먹는데 내가 이 회사 주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으기 전에 먼저 연금저축 펀드부터 사라. 왜냐면 15% 무조건 개연적인 거니까. 15% 무조건 주는 거부터 사는 거지. 그 퇴직연금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개별 주식하는 거예요.
맞아요. 국가에서 이만한 혜택을 주는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마다하고 빚내서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 안 해. 네, 아무래도 좀 가치를 봐야 되는 거 있고 또 일상에서 저랑 익숙한 걸 좀 먼저 너무 재밌죠. 내가 그래서 게임하는 아이라고 그러면 게임 회사의 주식이 나보다 더 잘 알죠. 그럼 내가 이 게임 회사 사야 되겠다. 디즈니랜드 난 놀러 가지는 않지만 디즈니랜드 그 전 세계 사람들 디즈니랜드 가서 그냥 영화도 너무 막 엘사이 막 나오고 디즈니랜드 주식 사야 되겠다. 그러면 너무 익사이딩 하지. 맞아. 어떻게 보면 창업을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의 주주로서 주식이나 펀드에 사서 간접 창업이죠. 간접 창업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단타라고 하잖아요. 이 단타라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단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단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나 사람들이 단타를 벌 수 있다. 그래서 뭐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또 뭐 매매하는 기술 다 거짓말이에요. 카지노 가서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실패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차트를 보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은 인간이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맞출 수가 없을까요? 주식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몇 천만 명이에요. 몇 천만 명이 사고 팔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춰요? 맞출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주식 성공하는 거는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 가치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현상이 그 주식 투자하게 되면 변동성이죠. 우리 주식 가격은 매일 변하죠. 매일 변하는 게 아니라 매 초 변하지. 실시간에. 그 변동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맞추는 거를 기술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고수 투자가들은 이거를 잘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리딩방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두 사람 중에서 이 주식 투자에 내가 주식 투자 경험이 더 많지만 내가 절대로 대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그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알 거라. 그거 몰라요. 나는 그걸 모르는 거는 내가 관심 밖에요. 내가 모르는데 그걸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있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20년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된 거야. 그죠? 그건 리스크지. 리스크죠. 근데 그거는 내가 막을 수가 있어. 왜 막을 수가 있죠?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3개월마다 제출하잖아요. 매출액이 어떻게 됐고, 뭐 마켓시어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물건을 어떻게 팔고 어디가 장사가 잘 되고 중국에 진출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 수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판단할 근거가 있죠. 그래서 도박과 투자의 경계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카지노 가서 가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에 베팅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고 투자는 내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회사가 매출액이 10% 늘어났구나, 20%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계속 요새 잘 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리스크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변동성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마치 투자의 대가라고 거짓말해요. 아셨어요? 좋은 공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주의 마음으로 정말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펀드도 모으는 거고 10주 했다가 100주 했다가 10,000주 했다가 그러면 그걸 넣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좀 좋은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고르기 전에 이제 계좌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먼저 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IRP 그리고 그 ISA 뭐 그런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다 하기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펀드가 좋은가. 처음에 이제 그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펀드를 샀을 때 내가 1년에 얼마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 펀드 매니저한테 얼마큼 돈을 줘야 되고 또 판매사한테 돈 얼마 줘야 되고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년에 1%면 10년이면 10%잖아요. 복리까지 따지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비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턴오버 레이쇼라고 해서 펀드가
자주 사고 파는 그 펀드라고 그러면은 네. 좋은 펀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 주식을 사면 네. 펀드 매니저가 3년에서 5년 정도 갖고 있는 네. 그 정도 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가 좋은 펀드죠. 그걸 이제 네. 회전율이라는 숫자로 알 수가 있죠. 회전율이 예를 들어 100% 넘었다 그러면 네. 좀 걱정되는 펀드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좀 좋은 펀드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2000년 초반에는 이 펀드 붐이 일어나가지고 펀드가 인기가 많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2014년에 네. 우리 메리츠 코리아 펀드 네. 그걸 팔았죠. 네. 근데 처음에 2년인가 3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수익률이. 네.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네. 한 3년이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또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이게 좋은 오히려 바잉 타임이다. 더 사실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막 그 분노가 돼갖고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그대로 지나니까 지금 네. 우리 수익률이 약 100%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떨어졌을 때 더 샀으면 100%가 아니라 150%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펀드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네. 단기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거나 펀드를 투자하거나 네. 단기 투자하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가 없죠.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산 사람은 올라가는 건데 네. 그거를 맞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네.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여기 가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 지수만 봐도 이렇게 결국 몇십 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면 기업은 계속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네. 그 주식에 대한 편견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네. 그 편견을 깨시고요. 네. 주식은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식 투자 안 해요. 그걸 하는 사람은 네. 나는 노후 준비 안 할 겁니다. 나는 부자 되는 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랑 똑같아요.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방법에 있어서 네. 단기간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연연하는 거는 네. 투자가 아니에요. 네. 주식은 위험을 동반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800만 원 될 수도 있고 네. 심지어는 700만 원 될 수도 있지만 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네. 700만이 됐을 때 더 사면 네.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네. 단기적인 하락이 왔을 때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유롭게. 네. 그리고 내 여유돈으로 네. 빚내서 하지 말고. 그래서 내 월급의 10% 아니면 혹은 20% 네. 꾸준하게.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네. 주식 비중이 얼마큼 되는가 알아봐야 되고 네. 연금저축펀드 내가 안 하고 있다면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사람들은 막 네. 조금만 그 가격이 내려가면 막 그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투자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언제 하느냐? 네. 당장 시작해야 돼요. 영상 보신 뒤에 바로.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네. 강의를 굉장히 막 거의 1000번 넘게 강연을 가잖아요. 네. 근데 다 사람들이 듣고 좋은 강연이었어요. 나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실제로 액션에 옮기는 사람은 네. 5%도 안 돼요. 아. 그래서 2년, 3년 지난 다음에 네. 그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했어요? 혹시 네. 빠질까 봐요. 근데 그러니까 네. 벌써 막 네. 주식이 이렇게 네. 막 몇십 프로 올랐네요. 네. 그리고 또 안 해요. 아, 그래도. 그리고 나서 이제 60세가 된 네. 다음에 네. 그때 2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